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당장 법을 만들어가 유교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한테는 우선 대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고 취직을 못하게 하고 투표권을 박탈하고 군대에 안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가장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유교 세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전국 순회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을 많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산에 오늘 와서 부산에 건너편에 제가 택시에서 내려서 이 육교를 건너오니까 육교가 아주 더러워요. 또 그 목이 슬고 했는데 꼭 제가 그 육교를 넘어오면서 느낀 게 어제 동국권 어제 공산권 붕괴한 직후에 동국권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1인당 주민소득이 부산이 전국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죠.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1인당 주민소득이 제일 낮은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1인당 주민소득이 1,300만 원.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부산이 1,400만 원. 제일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1인당 주민소득 4천만 원입니다. 울산보다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게 거제도입니다. 거제시가 우리나라에서 1인당 주민소득 제일 높습니다. 아마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5만 달러에 접근할게요. 지금보다 한 4만 달러입니다. 울산 다음으로는 어디냐면 충청남도입니다. 1인당 2,600만 원. 아마 부산의 2배이죠. 그다음 충청남도 다음은 전남입니다. 전남 다음이 경북, 경남,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한반도에서 중요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남한에서는 경부축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그리고 이 남해안과 동해안 여기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해서 서해안 쪽으로 공장시설이 많이 이렇게 가면서 충청남도 같은 전남도 같은 이 지역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경제의 중심이 이 경부 축선과 상벽을 이룰 정도로 서해안 쪽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내륙 지방은 아주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 같은 데죠. 또 전국을 돌아다니보면 이 기업이 있는 데가 역시 잘 살고 기업이 있는 데가 아주 그 마을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기업이 없으면 사람을 빼앗깁니다. 그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그 고장이 잘 돼요. 그러지 않고 좋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빼앗겨버리면은 이게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묶어줍니다. 관공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묶이는 게 아니에요. 충주에 갔더니 가로수가 사과나무였습니다.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이렇게 큰 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아무도 안 따요. 키 높이에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사과를 딸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1950년대, 60년대에 들었던 제가 소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그때 아주 운이 좋아서 외국인하고 온 사람들이 유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에 가니까 가로수가 사과나무더라. 그런데 아무도 사과를 따지 않더라.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국민 학생들은 야 무슨 천국 같은 나라도 있구나. 어떻게 그런 게 있을까? 그때는 이 과손에 들어가가지고 과일 스리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리라고 했어요. 그거 하는 것은 그건 죄도 안 된다 해가지고 사과 훔쳐오는 거 뭐 이런 것은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하는 시절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는데도 거기에 붙어 있더라.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단다 해가지고 부러워했는데
50년 만에 바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과 평화와 자유,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평화와 자유와 번영은 요게 공짜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독이 되어버립니다. 평화도 공짜다, 번영도 공짜다, 자유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즉시 자유나 평화나 번영이 그대로 독극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이 공짜 심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평화 좋지.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 한국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평화 유지될 거 아니냐. 평화가 좋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군대 보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평화가 독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 공짜 심리 때문에. 그래서 한국 위기는 평화, 번영, 자유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유가 너무 많아서 평화가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유행을 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력의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위기입니다. 정신력의 위기입니다. 정신력의 위기.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6.25를 일으킨 쪽이 남인지 북인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15%, 500만 명이다. 500만 명이다. 이 500만 명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런 바보가 되어버렸다. 바보가 되어버렸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정일부터 저 1등병, 저 철병까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이렇게 견디고 있다. 이 남북한의 극단적인 이 차이. 그런데 이것을 위기라고 인식을 하면은 이것은 위기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하더라도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왔는데도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당하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 또는 극우적인 이야기를 한다. 수구 꼴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담이 생기니까. 사람은 다 좋은 게 제일 좋아요. 좋은 게 좋고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덮어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누군가 해결하겠지. 대한민국은 그 누군가를 지켜주겠지. 남을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하고 그 대신 놀러 갈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으로 온 신경을 다 쓰기 시작하면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게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귀찮아집니다. 누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안보와 과학과 법치입니다. 법 지키라고 하는 거 이거 인기 없어요. 안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 희생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해야 돼요. 과학에 대한 투자 이거 당장 효과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발전 안 하는 게 법치, 안보, 과학입니다. 과학. 박 대통령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 실력은 세계 랭킹으로 하면 10번째 중입니다. 10번째. R&D 투자액이라든지 과학자의 수라든지 특허 출원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한국은 10대 과학 대국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박 대통령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 신경을 썼고 그래서 그 키스트라는 그 대학원에서
박 대통령 동상 기념관 만들겠다고 보원을 은혜를